네, 오늘은 홍국담 약간 좀 색다른 코너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각 분야의 연구자분들을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약간 별책부록 같은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연구라고 하는 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우수한 논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에 게재하신 여러 가지 논문들 중에 우수한 논문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우수 논문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신 우리 이웃에 있는 노동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자분을 모셔가지고 그 논문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앞으로 어떠한 연구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알아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논문 제목이 좀 깁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이게 이제 논문 제목이 되겠고요. 강동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역경제와 지역고용을 연구하고 있는 강동우라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보시게 되셨는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유튜브에서 해상과 같이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담을 이게 오기 전에 살펴봤고요. 이웃 연구기관이라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뭐 연구원 식구가 아닌 분으로는 1호 출연을 하신 겁니다. 차 고정 출연을 좀 드리고. 왜 그 연구를 수행하셨는지 그 좀 동기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저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국책연구기관들 간의 협동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협동연구의 제목은 일과 행복이라는 연구인데요.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수준 이런 부분들하고 그 개인이 느끼는 행복,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나 이제 지역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처음에는 지역 노동시장의 그런 조건들이 개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다양한 지역 특성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학술 연구로 좀 더 발전시켜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홍국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박사님께 쓰신 연구를 한번 읽어봤는데 연구의 이제 핵심이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행복하냐고요?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틀 전에 백신을 맞고 와가지고 약간 정신이 몽롱하긴 한데요.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행복은 되게 좀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행복을 측정했는가를 좀 더 좀 자세하게, 그리고 연구 내용도 아까 한 거 외에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반적인 연구 내용과 함께 행복을 나는 어떻게 좀 여기서 측정을 하고 연구를 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심리학이라든지 개인적인 그 사례조사 중심으로 사실 행복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많은 국가들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그래서 많은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고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주관적인 행복의 수준들을 측정을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0점에서 10점 사이에 지금의 행복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는 조사들을 많이 해서 보통은 이제 평균을 내서 어느 정도 행복합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자료들이 쌓이다 보니 응답을 해주신 분들의 개인적인 연령, 성별, 그리고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한 행복의 수준과 개인의 그런 특성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학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행복의 경제학 그리고 행복의 과학이라는 분야가 학문적 영역으로 이제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행복, 매우 주관적인 부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됐고요. 그러한 선행 연구들을 좀 바탕으로 저도 한국의 사례 어떠한지 정량적인 연구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 특성이 행복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는지, 또 반대로 어떤 특성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나요?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구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동일하게 만든 통제적인 작업을 하고 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들이 개인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변수들에서는 지역의 평균적 연령, 고용률, 1인당 지방세,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마다의 땅값을 통제를 하고 나서 집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봤고 또 미세먼지 같은 부분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봤을 때 우선은
그 지역의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체로 행복도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됐습니다. 고령화가 계속되는 추세에서 사실 지역의 연령대가 높아진다는 것은 지역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역의 평균적인 연령이 높아지면 평균적인 행복도 수준도 좀 떨어진다는 경향이 발견됐고, 지역의 고용률은 긍정적인 요소로 발견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을 참여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지역 고용도 매우 중요한 지역 특성으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도 중요한 부분으로 나왔는데요. 인구 밀도는 아무래도 도시 지역을 대비해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평균적으로 행복하다는 게 나왔고요. 땅값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땅값의 수준을 통제하고 나서 집값 변동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주거 비용의 대리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주거 비용이 높아지면은 이게 내 생활이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매우 반영되어 있다고 볼 때, 내 자산이 올라가는 것이 행복에 좀 긍정적이다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도로 포장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복지 인프라 그리고 교통 인프라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실업자의 행복도가 지역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서는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돌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그렇게 생각에.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건 약간 연구자의 약간 가치가 좀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실업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은 행복에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발견됐고요. 제가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동일한 실업자가 실업이 아닌 사람보다는 더 불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점은 내가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도 다 실업 상태면 덜 불행하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내가 너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주변을 둘러보니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이러면은 좀 덜 힘들다는 거죠. 저는 굳이 그런 심리적이고 학술적으로 다 검토되어 있는 결과를 이 연구에서 밝히기보다는 이 지역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상황이 개인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고용이 얼마나 개선됐을 때 또 행복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틀어서 이 연문에서는 좀 다른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박사님 연구의 결과를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저도 국토계획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밀도가 높고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수도권 집중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수도권이 어쨌든 밀도도 가장 높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사람들이 글로 몰리고 그것이 어쨌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인다, 이런 식으로 좀 확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수도권 집중의 현상이 긍정적인 요인과 비긍정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해서 그 현상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더 집중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서울에 가면 다양한 문화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더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교육도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노동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외에도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비금전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의 경제가 가질 수 있는 많은 비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집가의 상승이라든지 생활비용의 상승 자체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끌어당기는 힘과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서 밀어내는 힘, 이 균형에 따라서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지 강화되든지 아니면 약화되는지 결정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금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인들,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수도권에 많다 보니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그 부분이 또 행복과 연결해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적 특성 말고 아마 그 이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셨으니까 어느 지역이 제일 행복도가 좀 높게 나오던가요? 제가 논문에서는 담지 못했는데 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행복도를 평균을 계산했고요. 광주 전남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광주 전남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서울이 그 다음 높게 나왔고
다음은 세종시가 세종도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왜 광주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평균적으로 가장 행복도가 높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재미있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연구 관련해서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꼭 정책적인 시사점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저희가 뭐 맨날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좀 떠나서 자유롭게 어떤 식으로 이 하신 연구를 좀 바라봐야 될지 그 갖고 있는 시사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과거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졌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높고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점점 워낙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불화와 반각 그리고 성별에 따른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이념에 따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물질적으로 분명히 행복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더 복잡해지고 갈등이 많아졌을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물질적인 성장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중요한 요인들일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됐던 것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 신뢰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의 바탕이 되는 존중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물질적인 거와는 또 별개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또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그 개인의 특성 중에 그 가구의 특성에 따라 행복도 좀 달라지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커플이 더 행복한 걸로 나옵니다. 그거 좀 특이했어요. 네. 저는 혼자가 행복할 거라고 상상은 했거든요. 네,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커플이 되어 보니까 싱글일 때보다는 행복해지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면은 커플일 때보다는 행복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싱글일 때보다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 나와서 아이를 가지기 전에 이 결과를 발견을 하고 나서 매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딩크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이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제가 지난 5월 8일에 우리 강다연 딸을 얻었는데요. 제 아이에게 꼭 이 논문을 통해서 좀 말해주고 싶은 거는 학술 연구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네. 커플이었다가 다행히 너가 생겨서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를 부정하면서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네. 혹시 그 자녀 수에 따라서는 어떻게 좀 그런 게 있나요? 좀 많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뭐 아니면 네. 그 연구를 더 하게 되면은 아내가 좀 싫어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관계도 사실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양 연구나 해외 연구에서도 그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행복 수준이 좀 차별적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도 그렇지만 연구자들 연구하고 나면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이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 한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 연구도 좋고 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시니까 연구 계획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지역사회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지진이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그 지역의 방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범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그 자료가 이제 시군구 수준에서 구득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아쉬움은 남아있고요.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쪽으로도 좀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생활이 행복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전후로 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좀 불행해졌는지 그러면 그 불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원상 회복을 하고 좀 더 행복해지는 사회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차후에 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별책 부록 같은 순서로 우수 논문의 저자인 그 노동연구원 강동호 박사님을 모셔서 연구 논문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연구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실은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제대로 다뤘는지 그리고 또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름도 막바지고 여전히 또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을에 좀 더 흥미로운 내용과 주제로 홍국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도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